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뭔가 문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닥줌이라는 브랜드로 시작한 거는 닥줌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한 거는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니까 한 10년 정도 좀 넘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주로 했던 것들은 우리 PDF 문서 많이 만들어 보셨죠? 아래 한글을 PDF 문서로 바꾸기도 하고 MS 오피스 문서 PDF로 바꾸기도 하는데 저희가 주로 했던 것들은 문서를 다루는 거였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거였는데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다 문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문서 기반인데 저희가 문서 기반으로 출발을 해서 대학, 그다음에 초중고, 그다음에 사기업, 그다음에 기업체 쪽에는 이제 인재개발 쪽에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 녹화를 많이 하시게 됐지만 이게 문서를 가지고 강의하시면서 녹화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저희 소프트웨어에 이제 강의 녹화 기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활동했던 것보다 아마 올해 1학기 동안에 활동했던 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닥줌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지금 100군데 정도가 넘어요. 대학원학군이. 근데 1학기 때 구매하시는 대학이 한 50여 개 대학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바빴었는데 아마 1학기 때보다 저희가 이번 7월 남은 기간, 그 다음에 8월 한 달 동안 더 바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제도 이제 지방의 대학을 다녀왔는데 교수님들이 1학기 때 준비하셨던 그대로 2학기 때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학 때 7월, 8월에 준비를 해서 우리 대학이 2학기 때는 다른 모습을 좀 학생들한테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것도 많이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기존에 1학기 때 닥줌을 사용해서 준비를 활용을 했던 대학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2학기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3월 16일에 온라인 개학을 했죠.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모 대학의 학습관리 시스템 LMS 서버가 다운이 돼서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대처를 하기 시작해서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EBS의 온라인 클래스라든가 KBS의 이베움터의 학습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시작을 했고요. 대학에서는 LMS를 구축하신 대학에서는 LMS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동영상을 기존에는 일부 교수만 올려서 사용을 하셨었는데 전체 교수님이 한 번에 다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대응을 했던 대학은 자, 우리 모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하신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의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99%를 다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모든 동영상을. 그래가지고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아무 탈 없이 LMS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2학기 때도 유튜브에 올려야 될까요? 유튜브에 올리다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이제 신동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작권의 문제가 생겨요.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간 영상에 들어간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저작권에 위배된 거는 차단을 시킵니다. 차단을 시키고 그 저작자한테 메일을 보내줘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자산화가 안 됩니다. 학교의 어떤 스토리지 서버에 올려서 계속 자산 축적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그게 유튜브 서버에 있는 거지 저희 학교 서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자산화하는 데 문제 생겼고요. 두 번째 대응한 대학은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고 CDN 서비스를 사용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CDN 서비스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유료로 쓰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요. 유튜브는 무료지 않습니까? CDN 서비스는
유료로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동영상을 저장할 스토리지 용량도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하기 위한 스트리밍을 하니까 트래픽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서버로 올렸을 때 그거를 서비스 가능한 형태의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로 인코딩하기 위해서 트랜스코딩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가 1학기 때 CDN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학에 논의해본 결과 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CDN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대학도 2학기 때는 CDN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세요. 예. 가장 길게 사용하시는 대학이 연말까지 계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게는 이번 방학 때 좀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대학은 연말까지 우리가 CDN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1학기 때 했던 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대학도 있었어요. 그냥 과제 내주고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학생들의 불만이 지금 상당히 지금 큰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왜? 1학기 때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CDN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학교 인프라 안에서 해결하시는 대학도 있으셨어요. 어떤 대학이냐면은 군산대라든가 제주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나 CDN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 자체 안에서 서버를 운영하면서 동영상 서비스를 전체 교수님이 다 올려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1학기 때 운영하신 대학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유튜브나 CDN 서비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서도 할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그 8월에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해서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학기 때 주로 사용했던 동영상을 만드는 것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거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신 것처럼 1인입니다. 1인. 교수님 혼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스튜디오에서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누군가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구조로 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는 하나지 않습니까? 모든 교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내 차례가 왔을 때 녹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교수님이 그냥 가지고 계신 노트북, 연구실에 있는 PC 또는 대개도 PC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그냥 교수님 혼자 녹화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만 우리는 가이드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지금 방학 때 교수님이 댁에서 그냥 연구실에서 아니면 어떤 멋진 휴양지에서도 그냥 노트북 하나 가지고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학교 학습관리 시스템에 올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6가지로 가이드를 해드려요.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또 영상을 만드시는 데 사용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 온라인 화상교육 하실 때 줌이라든가 구글 미시라든가 MS 팀즈, 시스코 웹엑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셨거나 또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때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중에 공통된 기능이 뭐냐면요. 이 PC의 화면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이 화상회의에 참가한, 화상교육에 참가한 학생들한테 내 노트북의 화면을, 내 모니터의 화면을 그대로 공유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하겠죠. 내가 여기다가 아래 한글을 띄워도, 파워포인트를 띄워도, 유튜브 영상을 띄워도 학생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이 각종 문서를 사용하시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마음대로 확대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데 편해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우리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는 책으로 인쇄를 하죠. 오프라인으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교재는 이렇게 A4 세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가로로 길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여백이 많이 남죠. 그래서 페이지 전체 보기를 하면은 글자가 작아서 아무리 이 화면을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줘도 학생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얼마든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글자를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폰트 크게 해가지고 붉은 글씨체로 다시 타이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교수님들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죠. 교수님은 강의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뭔가 설명하는데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거를 편집하고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교재, PDF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직접 작성하신 문서, 아래 한글, MS 워드. 이렇게 인쇄물을 위해서 만든 이런 교환도 마음대로 확대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2학기 때는 실시간 온라인, 줌이라든가 구글 밋 이런 걸 사용하실 때도 화면 공유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더 학생들이 이해가 더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려요.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려요. 색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판서는 윈도우 화면 위에다가 드로잉한 게 아니라 문서 위에 판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서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닫더라도 판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교수님이 한번 사용하신 거를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판서한 거를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PDF로 저장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문서 위에 판서 한 곳까지 포함해서 PDF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강의 끝나시고 학생들한테 다시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PDF로 저장하니까 인쇄가 가능해요. 그 인쇄를 하는 종이에 이 원본 문서에 판서까지 같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호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회의용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총장님하고 뭐 학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연석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회의 문서를 여기다 올려놓고 판서하면서 같은 문서를 보면서 저희가 메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PDF로 저장해서 다시 배포도 하고 인쇄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칠판에 띄워서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제가 R을 누르면은 이렇게 단전이 돼요. 보시면은 자, 우리 이거는 지금 프로젝터로 이제 빔을 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크린도 대부분 흰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도 대부분 흰색이죠. 왜? 인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빛 반사가 생겨서 이 스크린을 오래 바라보면 눈이 부십니다. 키보드 R을 누르면 단전을 시켜줘요.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보색 반전이 되고요. 한 번 누르면 칠판색으로 바꿔주고 완전 흑백 반전이 되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리 EBS 수능 강의 보시면은 청칠판에 문제가 있고 분필로 강의하시는 EBS 강사님들 많이 보셨잖아요, 영상이요. EBS 스튜디오에 가면은 조명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안시가 되게 높아서 밝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흰 바탕에 검정 글씨에 든 문서를 칠판에 쏘면 글자가 안 보여요. 촬영했을 때. 그래서 EBS에는 이렇게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재편집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빔 프로젝터로 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강의실에 가면은 빔 프로젝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전자교탁에 PC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PC에 그냥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같은 환경에서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같은 환경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좀 더 편하고 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기능이 여기 강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예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주 멋진 프레젠테이션 도구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박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북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많은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해드리지만은 이북을 만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북을 만들려면. 우리 디지털 교과서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선 수업에 활용을 해요. 그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텍스트된 문서 위에 안에 동영상, 오디오, 앨범 사진,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어울려져서 슬라이드를 설명하시다가 다른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교육에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디지털 교과서는 누군가 만들어준 걸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PDF, 내가 작성한 아리안글 문서 위에 내가 학생들한테 전달할 미디어가 있다? 그럼 같이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과물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서는 원본이 파워포인트 17페이지짜리예요. 17페이지짜리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5페이지에 가면은 면 섬유 옆에 버튼이 하나 있죠. 클릭하면은 면 섬유를 설명하는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줘요. 이 위에 이렇게 판서하면서 설명도 가능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다가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탐색기 가서 영상 찾아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미리 넣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면섬유의 제조 과정을 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면은 이렇게 plant or animal fibers into 이렇게 영상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p3를 들려주실 수도 있겠죠. 됐잖아, 소리는. 됐잖아, 나로 알로. 그 다음에 문서 안에 이렇게 영상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아까는 팝업으로 영상이 떴었죠. 문서 안에 이렇게 영상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 크게 보여줄 수도 있고, 영상 위에다가 편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녹화를 하면은 이게 그대로 녹화돼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로 다음 하시면서 녹화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봤을 때 글자도 크게 확대돼서 설명이 되고 중간에 첨도 영상도 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다시 교수님 강의 영상으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시간을 여기 엄청 많이 쏟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문서 내용 만드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 번째 슬라이드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떤 영상이 적합한가, 그거 찾는 거, 그걸 없으면은 내가 만드는 거, 그게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사진을 보여줄까,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내가 설명하는 슬라이드의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참조로 보여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100여 개 대학에 소개를 다 했지만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진짜 손꼽히세요. 교수님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퀴즈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정답 확인하면 정답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기능이 이북 만드는 기능.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화면 녹화 도구예요. 화면 녹화 도구는 조금 전에 이제 신종 교수님이 데모를 보여주셨잖아요. 뭐 이런 식이죠. 제가 결과물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수업을 하면서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교수님이 연구실이든 댁이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웹캠, 또는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이용해서 교수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웹캠이 지금은 동그라미지만 네모나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녹화 중에 크기라든가 위치는 다 변경이 가능하세요. 안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90% 교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파워포인트로 다음 넘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발전하신 거예요. 자, 이 교수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아마 5분 이내에 지루해서 보지를 못할 거예요. 소리만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한두 강의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학 교수님 모든 강의를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엄청 지겹잖아요. 그렇죠?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제가 교육을 드릴 때 교수님 모습이 최소한은 들어가도록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은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크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강의 재료가 파워포인트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숙제 끝나면은 이제 뭐 아리안 그릴 수도 있고요. 그죠? 나는 MS 워드로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뭐 PDF일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또는 지금 영상처럼 어떤 프로그램 개발 툴을 띄워놓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강좌예요. 가지고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툴을 띄워놓고 메뉴를 설명하는 영상이죠. 이렇게 화면 녹화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화면 녹화하면서 웹캠도 같이 나오게 하고 화면에 편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이북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북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녹화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화면 녹화하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를 제공해드려요. 이 중에서 교수님이 교수님한테 적합하신 것만 취하셔가지고 그것만 학습하시면 돼요. 나는 모든 강의를 파워포인트로 한다 하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녹화만 익히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의 90%는 이렇게 해당됩니다. 나는 어떤 뭐 통계 프로그램이나 캐드 프로그램,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는 아리안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뭔가 설명하면서 녹화하겠다 그러면은 화면 녹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내가 좀 더 학생들한테 좀 풍부한 어떤 미디어 콘텐츠들을 보여주면서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북을 만드신 다음에 이북 가지고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이 PC의 화면을 녹화하는 건데 강의 재료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에서 화면에서 이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칠판 강의 녹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화면 녹화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를 연결해서 녹화하는 방법을 제공해드려요. 제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청칠판이에요. 우리 분필로 쓰는 청칠판입니다. 청칠판입니다. 자, 청칠판 아니고 화이트보드에다 마커로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분필로 강의를 해야 된다라는 교수님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나는 화이트보드에다 마커를 쓰면서 강의를 하시겠다라는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렇게 캠코더를 연결하셔가지고 녹화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PDF 문서예요. 그거를 전자펜으로, 지금 이게 전자펜이에요. 그러니까 청칠판이 터치가 되게끔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뭐 저희가 공급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한 50만 원 정도면은 청칠판을 전자칠판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청칠판에 프로젝터로 지금 문서를 투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펜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가 가능해요. 그럼 학생들이 잘 보이겠죠? 그러고 나서 분필로 강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이 문제만 띄우고 여기다가 프리를 분필로 하시는 거죠.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분필로만 이렇게 분필로 쓰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죠. 가지고 청칠판이나
화이트보드가 있는 강의실을 프로젝터랑 연결을 해서 전자칠판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만드실 수 있다. 예, 그러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강의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때 저렇게 이 닥점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이 하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적어도 소프트 비용은 더 들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이거 하나로 교수님 개인 노트북에서 화면 녹화하는 데도 사용하시지만은 강의실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강의실을 강의 녹화 시스템, 이 구축된 강의실로 만들고 싶다? 금방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만 연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카메라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안 사셔도 돼요. 예. 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교수님들이 비대면으로 학교에 나오시지 못하니까 댁에서 녹화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 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는 학교도 있고요. 예.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 강의실을 그냥 다 녹화가 가능한 강의실로 만들자 이렇게 고민하시는 대학도 점점 늘고 있어요. 예. 제가 어제 이제 모 대학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강의 녹화실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몇 개 만들고 싶으세요 했더니 30개 만들고 싶다. 어느 대학은 뭐 50개만.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의실이 200개인데 총장님이 200개를 다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학기에는 뭐 한 30개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개인 노트북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작 도구도 도입하시는 대학도 있지만은 기존 강의실에서 평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는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하면서 녹화할 때 그걸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기겠다. 그걸 이번에 같이 준비하겠다 이런 대학도 있으시다라고 보십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은 프로젝터 있는 쪽에서 교수님 쪽을 찍고요. 그럼 줌인하면은 이렇게 찍히겠죠. 예. 이걸 찍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을 찍는 영상도 하고 화면 녹화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구성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얘는 한 5개 대학에서 이런 거를 1학기 때 구축하신 대학이 있으세요. 가지고 한 사례로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음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방음 부스라고 있어요. 예, 가지고 방음 부스 안에 내 악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거기서 하면서 외부에 들리지 않게 조용한 장소에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방음 부스를 사용하는데 이 방음 부스 업체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 조립식이에요. 그냥 하루면 조립이 끝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강의 녹화할 수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빈 공간이 많은 공간에다가 보통 한 2.4m, 3.1m 이렇게 가지고 방음 부스를 만들어요. 근데 방음이라는 거는 안과 밖에서 차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녹화를 하려다 보면은 방음보다 더 중요한 게 흡음이에요. 안에서 소리가 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음돼가지고 내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흡음 방음 부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책상하고 의자, 그 다음에 뒤에 블루 스크린, 크로마키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린 스크린, 그 다음에 여기 조명, 그 다음에 녹화할 수 있는 PC에 여기에 프로그램 들어가고 마이크, 스피커 모든 게 일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까지 같이 보통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화기까지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음 부스를 하나 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면은 보통 2개 정도를 이렇게 2개 정도를 붙이세요. 가지고 2개의 방음 부스를 하신 다음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내가 콘텐츠를 유튜브로 뭐 유튜브 콘텐츠 만들고 싶다. 그런 학생들까지 신청을 받아서 스케줄 들어와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모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가져가고 이렇게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창업할 때 필요한 동영상들, 내가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영상들, 학교에 뭔가 홍보하겠다, 강의 영상 만들겠다, 그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스튜디오를 구성하죠. 스튜디오를 멋지게 해요. 거기에 뭐 방송용 카메라에 이런 조명, 널찍한 공간에 하는데 몇 억이 들거든요. 보통 스튜디오 하나 구축하시려면 그런 것보다 이렇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특히 학생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음 부스나 이런 홈부스 이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을 우리는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학교 LMS에 올리기도 하고 카페, 뭐 밴드 이런 데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죠. 보통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럴 때 보통 우리가 LMS를 활용하시는데 저희가 2학기 때 8월에 앞으로 한 20여 개 대학을 설치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20여 개 대학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저작 도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냐면은 우리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우리 학생들 10,000명이 접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시청하는 거죠. 동영상을 보려면은 저거에서 스트리밍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트리밍을 유튜브가 다 해줘요. 학교 서버에 부하가 없죠. 그렇죠? 또는 CDN 서비스를 써요. 그러면 유료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스트리밍 해주니까 학교 서버에 부하가 없어요. 근데 기존에 그거는 LMS가 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2학기 때 LMS하고 CMS를 분리해서 운영하시려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8월에 20여 개 대학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CMS를 설치를 해요. LMS하고 분리해가지고 기존에는 동영상을 LMS에 올리시면은 LMS 밑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을 하면은 LMS 서버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요. 서버에.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LMS를 2중화, 3중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 동영상 스트리밍 해주는 CMS를 분리해가지고 또 2중화, 3중화 해가지고 부하를 분산시키는 거죠. 학생들이 LMS를 활용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동영상을 시청할 때가 있고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CMS가 담당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활동들, 뭐 과제를 제출하고 토론 활동하고 하는 것들, 기존의 LMS에 본연한 업무, 그거는 LMS가 서버가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가지고 동일한 학교 인프라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8월에 많이들 하시려고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에 제공해드리는 거는 CMS를 설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CMS를 지금 학교 인프라, 1기가망이다, 2기가망이다 이런 상태에서 서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최대한 동시 접속사 학생 수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거는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예요. 가지고 이 공유 플랫폼을 설치한 지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CMS로 사용하시는 거죠. CMS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콘텐츠를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올리신 동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동영상을 학생들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처럼 스트리밍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교수님이 촬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리면은 그 동영상을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을까요? 시청하기 되게 버거워요. 버퍼링 생겨요. 왜냐면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은 동영상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새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서 우리 FHD 영상이 돼요.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K. 이런 영상이 해상도가 서버에 올라가게 되면 스트리밍을 하는데 서버가 부하가 엄청나게 걸려요. 그걸 1명, 2명, 1000명이 접속하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해상도의 영상 또는
그냥 우리가 MP4, 우리 파일 확장자가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 되려면 동영상 확장자가 MP4로 돼야 되는데 AVI, WMV 이런 다른 형태의 동영상을 올리시는 교수님도 실제로 계세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거를 올려서가지고 학생들이 잘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를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포맷이에요. 특히 모바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CMS가 담당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시청이 어려운, 시청을 할 수 없는 동영상이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학생들이 시청 가능한 MP4 포맷, 해상도, 비트레이트로 인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의 업무가 줄어들겠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교수님이 AVI를 올려요. 그럼 담당자가 시청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AVI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인코딩을 해요. 그럼 1시간짜리 영상을 인코딩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걸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에 교수학습센터에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역할을 다 해왔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를 한 분 또는 10분, 이렇게 적은 수의 교수님이 영상을 올리실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교수님이 영상을 만드셔야 되는데, 모든 교수님이 그렇게 올린다면은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실시간으로 인코딩해서 MP4로 자동으로 시청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저작 도구를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거를 많은 대학교 1학기 때 도입을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던 거는 영상이 한 번에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시청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CMS, 그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트리밍 기능을 기존의 LMS에서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거를 2학기 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학 때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우리는 유튜브를 쓸 건지, CDN 서비스를 쓸 건지, 자체 인프라에서 서버를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선정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례로 이런 대학이 있었어요. 자, 교수님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학생들이 시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청을 못할까요? 인코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인코딩 서버는 교수님들이 동영상을 올리면은 서버에서 다 인코딩을 해요.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시면은 바로 시청이 안 되고 인코딩 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학교에 트랜스포더 인코딩 서버가 있더라도 모든 동영상을 다 인코딩 하거든요. 근데 왜 일주일이 지나도 시청을 못했냐? 너무 많은 영상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교수님이 한 번에 올리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코딩 하려면 인코딩 서버가 하나씩 빼가지고 인코딩을 하거든요. 1시간짜리 1시간 동안 인코딩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개 못하잖아요. 그게 일주일이 지나도 시에 캠코더를 지금 연결을 하면요.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지금은 저기 캠코더에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서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하면은 저 캠코더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영상을 사용하려면은 메모리에서 저 캠코더에서 메모리를 빼가지고 PC로 복사해서 다시 인코딩을 해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용량이 커지거든요. 용량을 줄여서 다시 LMS에 올리시죠. 근데 만약에 저 캠코더가 지금 이 노트북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요. 저기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얘가 녹화를 자동으로 해줘요. 그리고 이 PC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끝나고 바로 LMS에 올리시면 되죠. 똑같이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 녹화를 안 해줘도 되고요. 혼자서 그냥 녹화 시작을 하실 수 있고 용량도 줄여가지고 자동으로 저장돼서 LMS에 바로 올리실 수 있다. 교수님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세무회계 쪽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앞에 인트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에 똑같이 청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가 있어요. 연구실 공간이 넓지도 않아요. 굉장히 좁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혼자 강의하시면서 계속 녹화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청칠판을 터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나서 분필로도 강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녹화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강의 영상을 유료 강좌 사이트에도 보내시고 학교 학생들한테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연구실에서도 공간이 넓지 않더라도 거기에 청칠판이랑 화이트보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이거는 청칠판이나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전자칠판이에요. 우리 LED TV인데 터치가 되는 전자칠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대학은 주로 이제 사이버대학 스튜디오, 예, 그런 쪽에서 전자칠판을 놓고 전자칠판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대로 촬영이 된 거죠. 이것도 누가 찍어준 게 아니라 자동으로 녹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청칠판에서 그냥 LED 전자칠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보시면요. 뒤에 배경은 PPT 슬라이드 쇼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카메라가 이만큼의 영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블루 스크린이 있던 거예요. 우리 기상청의 기상캐스터가 날씨 소개할 때 파란색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도하고 저희가 합성된 거를 저희가 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것처럼 교수님은 블루 스크린 앞에 계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하고 합성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촬영을 해요. 예? 그리고 슬라이드하고 촬영 끝에 후에 편집 작업을 합니다. 일일이. 그래가지고 이런 콘텐츠 하나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이틀, 3일 정도를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예. 이걸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은 교수님이 강의 종료와 동시에 이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퀄리티 높은 콘텐츠가 제작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콘텐츠를 만드실 때 교수님은 설계를 하신 거예요. 오른쪽에는 내가 항상 있겠다.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때 내용을 왼쪽에만 적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라이드를 넘겨도 항상 내용이 왼쪽에만 있어요. 왜? 오른쪽에 글씨가 있다면은 교수님 모습에 가리잖아요. 그죠? 설계를 나는 오른쪽에 있고 내용은 왼쪽에 두겠다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파워포인트도 그 설계에 맞게끔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화를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신 교수님은 이렇게 작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까 이제 원형이었는데 지금은 원형이 아니고 여기 보면 뒤에가 뚫려 있죠. 네, 이것도 블루 스크린 해가지고 크로마키 처리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 강사 앞에 펜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펜으로 이 모니터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이렇게. 밑줄도 치고 체크도 하고. 그럼 화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게 한꺼번에 합성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신 크로마키죠. 이거는 뭐 판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연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연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참조 문서는 파워포인트 가지고 프레젠터를 그냥 손에 쥐고 다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강연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해서 한 게 아니라 카메라는 요거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키가 되고 PPT하고 합성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 프레젠터의 어떤 단축키를 이용해서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강사가 왼쪽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강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합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강의 종료와 동시에 이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어떤 그 뉴스룸처럼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있으시고 여기에 자료 화면이 나오는 형태. 이런 식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그 모 사이버 대학의 스튜디오예요.
사이버 대학은 그 온라인 인증 시스템이 다 예전부터 사용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다 만드시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찍은 카메라예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로 찍다 보면은, 자, 이 칠판에 쓰는 글씨를 학생들이 볼 때 스크린을 찍은 영상은 가독성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크린의 텍스트를 좀 더 학생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화면을 영상으로 출력한 거를 영상으로 저장해서 편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5분까지는 1번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분부터 10분까지는 2번 카메라 영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부터 20분까지는 화면에 탄서하는 걸 잘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녹화된 거를 갖다가 3개의 영상을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튜디오에 카메라 여러 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PC에서 영상 빼가지고 각각 녹화한 다음에 누군가가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여러 카메라를 혼자 녹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여기 보시면은 칠판 강의 녹화를 하는데 카메라 여러 대를 동시에 녹화하는 멀티 채널 기능이 있어요. 멀티 채널 녹화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하나를 이렇게 교수님들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해서 카메라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저쪽에 있다면은 여기 스크린을 촬영할 거예요. 칠판을 촬영하는 거죠. 교수님 강의하는 모습으로. 그죠? 그 다음에 카메라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노트북 앞에 있는 웹캠이에요. 2번 카메라죠. 여기는 1번 카메라, 여기는 2번 카메라.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문서를 띄워놓고 뭔가 설명하는 것도 같이 녹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화면 카메라를 이렇게 제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하나, 둘, 3개죠. PC 성능이 되면은 4개, 5개 다 연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카메라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3, 2, 1 하고 녹화가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녹화를 하면요. 1번 카메라도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요. 2번도 녹화가 되고 화면도 녹화가 돼요. 그래서 결과물에 영상이 몇 개 나올까요? 3개가 나옵니다. MP4 동영상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탄서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또 녹화도 되는 거죠. 녹화를 한번 종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화 종료. 자, 재생을 한번 해보면요. 영상이 3개가 동시에 녹화가 되는 거예요. 1번 카메라도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요. 2번도 녹화가 되고. 제가 마이크는 하나만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가 3개의 영상에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성만이. 그리고 여기에다 이게 1번 카메라겠죠. 1번 카메라 녹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카메라 녹화된 거. 그 다음에 이게 3번이죠. 화면 녹화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폴더를 열어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이 3개가 나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처음부터 5분까지는 1번 카메라 걸 쓰고, 5분부터 10분까지는 2번 카메라 영상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화면 녹화된 걸 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카메라 앵글이나 콘텐츠를 바꿔가면서 하나의 영상으로 다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그냥 화면 녹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대학 강의실에 보면은 자동 강의 녹화 시스템 구축하신 대학들이 있으세요. 예. 보면 강의실에 천장에 프로젝터 옆에 캠코더 있죠. 그리고 교수님 그 교단 머리 쪽에 보면 또 카메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학생을 찍고요. 예. 그 다음에 화면도 녹화되도록 해가지고 보통 뭐 2채널 또는 3채널로 해가지고 녹화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세요. 한 강의실 그렇게 구축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비용이 보통 뭐 강사 수첩 카메라도 쓰고 비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버의 인코딩 부하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인코딩이 필요 없는 영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의 녹화를 하실 때 인코딩 없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해상도 비트레이트로 자동으로 녹화돼서 영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저작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되게 시간을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팁은 우리 교수님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 1920, 1080이라고 해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희 뭐 닥tum이라든가 또는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 많이 있죠.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옥캠, 반디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시더라도 이 해상도를 줄여놓고 사용하세요. 1280에 720 이렇게 HD급으로 이렇게 FHD로 놓고 녹화를 하시면요 내가 만든 영상이 FHD 영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용량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LMS에 올라갔을 때 학생들이 볼 때 버퍼링이 생겨요. 그리고 서버 부하도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해상도를 1280에 720 또는 1360에 768 이렇게 HD급으로 낮춰놓으신 상태에서 녹화를 하시면은 HD 영상이 나와요. 그럼 용량이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보통 1시간 하면 한 600에서 700메가 정도.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영상은 HD급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룰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우리 용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서버에 스토리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용량도 적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데도 원활하게 시청하실 수 있고 서버에서 인코딩을 안 하니까 내가 올린 영상을 다른 학생들이 시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학기 때 3월 16일부터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녹화를 하실 때 원격으로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하루에 수백 통이 와요. 처음에 그랬어요. 왜냐면은 평생 살면서 우리 교수님이 마이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내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 강의하실 때 사용하시지만 내가 뭔가를 녹화하기 위해서 내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 또는 별도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것처럼 내가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처음 마이크를 사용해 보시는데 녹화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이크예요. 오디오 문제가 가장 많이 생겨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으셨냐면은 1시간, 2시간을 강의를 하셨는데도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교수님이 실수하신 부분, 마이크를 끄고 녹화하신 분도 계세요. 당연히 음성이 안 들어가죠. 그럼 다시 녹화하셔야 돼요. 근데 녹화하다가 CPU가 다 차가지고 저장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 PC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CPU가 있어요. CPU 사용률이 나와요. 이 CPU 사용량이 100% 다 차는 경우가 있어요. 100%다 차면은 아무리 저장을 하고 싶어도 저장을 못해요. 우리 동영상이라는 거는 뭐 초당 15프레임, 뭐 초당 30프레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초당 30프레임으로 내가 영상을 만든다고 가정하면은 1초에 30개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동영상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CPU가 100% 다 차면은 저장을 하라고 명령을 줘도 얘가 저장을 못 하는 거예요. PC가. 왜? 다 차가지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너무 과부하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원격 지원하다 보면은 PC가 너무 사양이 낮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노트북 중에
펜티엄, 아톰을 사용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면요, 거의 프로그램 한두 개 실행하면 다 차버려요. 그래가지고, 물론, 펜티엄 이렇게 낮은 노트북 사용할 때 아래 한글을 작성하고 내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고 이럴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기존에는 그런 업무를 주로 보셨으니까. 근데 그런 업무를 하시는 노트북이나 PC에서 녹화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교수님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럴 때는 해상도도 많이 낮추고 어쩔 때는 웹캠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웹캠 때문에 리소스를 너무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음성만 들어가게 하고. 그래도 어떤 교수님은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오늘 하이마트 가가지고 노트북을 샀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서 생긴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노트북을 새로 사시면요, 바탕화면 해상도가 보통 FHD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4K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 상태로 화면 녹화를 하면요, 5분만 녹화해도 1기가가 넘어가거든요. CPU가 다 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PC 사양이, 성능이 딸려서 생긴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PC 성능이 너무 좋아서 생긴 문제예요. 너무 좋아서 평소에 4K 해상도로 놓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녹화하다 보니까 동영상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CPU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 성능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녹화를 하시기 전에, 녹화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녹화하시기 전에 바탕화면 해상도,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웹캠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신 다음에 녹화를 하시는 게 교수님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녹화 방법이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녹화를 해보신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은 밤 11시에 전화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지원해드리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면, 진작 전화할 거를 나 너무 고생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새로 시도하시는 교수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녹화를 하실 거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방송 도구라고 있죠. 이거는 유튜브로 방송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줌이나 구글 미처럼 쌍방향은 아니에요. 단방향이에요. 우리가 방송을 TV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댁에서 강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유튜브 주소로 볼 수 있다. 가지고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 방송 주소가 있거든요. 그것만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편집 기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만드니까 편집 기능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가능해요. 근데 편집하는 순간 우리가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편집한 그대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녹화했는데 세 번째 PPT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 보니까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다가 잘못 말했어요. 그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녹화하실 때 이렇게 녹화하시면 돼요. 세 번째 슬라이드 시작을 했어요. 말씀하시다가 한 1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발견해서 못하래요. 그러면은 녹화를 멈추지 마시고 그냥 박수 한번 치시고 다시 1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 처음부터. 그런 다음에 녹화가 끝난 다음에 그 1분만 잘라서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이렇게 잘라서 없애면은 이거를 다시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영상이 나와요. 근데 내가 전체 강의한 영상이 1시간이다 그러면은 1분을 잘라냈어도 1시간 동안 인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5초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녹화한 영상이 있어요. 녹화한 영상이 있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편집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 시간이 한 5분 16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고 싶은 거죠. 예, 이런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러면은 잘라낼 부분 시작 부분에다가 이렇게 잘라요. 그럼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자르겠다. 또 분리를 합니다. 하나, 둘, 세 개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X 하면은 그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4분 18초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작업 저장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편집을 했으니까 인코딩을 하죠. 인코딩을 하면은 여기에 일반 인코딩으로 하면은 이 동영상 시간만큼 걸려요. 기존 방식이죠, 이건요. 네. 그럼 여기 노인코딩을 하면은 이 강의 영상이라는 C드라이브의 강의 영상이라는 폴더에 5초 이내에 저장이 됩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편집하면은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편집 안 하고 말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포기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5초 만에 실제로 인코딩 하지 않고 무인코딩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쉽게 또 녹화해가지고 끼워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편집 클립 파일을 생성합니다 돼 있죠.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없앴으니까 조각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 있죠? 그럼 같이 합친 영상, 머지한 영상도 저장해 주고요. 각각의 클립 영상도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영상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전체 영상 하나, 앞에 잘린 부분 영상 하나, 뒷부분 영상 하나. 이거는 아까 이제 신영 교수님이 여러 긴 영상을 올리지 말고 짧아서 클립 영상으로 마이크로 러닝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강의는 1시간, 2시간에서 녹화하신 다음에 10분 단위로 쭉 자른 다음에 그냥 실행 누르면 다 잘려지는 거죠. 10분 녹화하고 정지하고 다시 녹화 시작해서 10분 녹화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를 이용하시면은 그렇게 클립 영상을 만드시는 데도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열어보면은 여기에 합쳐진 영상도 있고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잘려진 영상도 각각 저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내가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내가 내가 이번 학기에 강의 녹화하신 다음에 내년에 쓰신다. 그러면 네 번째 슬라이드, 일곱 번째 슬라이드만 바뀌었다. 그것만 다시 녹화하신 다음에 잘라내고 다시 붙여넣어가지고 새로운 강의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보시면은 녹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에도 웹캠 해가지고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강의하실 때 녹화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 단점은 뭐냐면요. 나중에 내보내기 할 때 오래 걸려요. 그게 실제로 인코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내보내기 할 때 보면은 해상도를 지정하게 돼 있고 실제로 인코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강의하시면 1시간 동안 인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내보내기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코딩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녹화하실 때 세 번째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것만 파워포인트 다시 녹화하실 수 있죠. 슬라이드만 바꾸실 수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기능. 근데 내보내기 하면 또 전체를 내보내기 해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효과적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짧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학기 1학기 동안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라고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그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학기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힘드시면은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원격으로 다 지원을 해드려요. 방법을 가이드 해드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